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뺑종의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한정민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랑 같이 이렇게 사인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사인 함수에서 진폭이랑 주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저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8차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인 함수를 어디다 적용을 시킬 거냐, 맥로리 현상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 얘기하는 파동, 소리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랑 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맥로리 현상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맥로리 현상이 무엇인지 먼저 저랑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맥로리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인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인 그래프를 지오지브라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직접 그려보고, 여기에서 이제 맥로리 현상에서 배운 간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보강 간섭이구나, 저 부분이 상쇄 간섭이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온라인 톤 제너레이터라고 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음원을 다운받아서 맥로리 현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동영상부터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종,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면서도 긴 여움을 내는 종, 19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금속공예 품이 1200여 년이란 긴 세월을 넘어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놀라운 문화유산, 바로 에밀레 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이다. 범접할 수 없는 그 소리에 숨겨진 비밀을 따라가 본다. 높이 3.66m, 지름 2.27m, 두께 약 2.4cm, 무게 18.9톤.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 771년 완성된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은 상원사 동종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종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이다. 약 20톤의 구리를 사용해 제작 기간만 34년이 걸린 현대 과학으론 다시 재현할 수도 없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종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소리다. 웅장한 타격음, 끊어질 듯 이어지고 다시 끊어질 듯 이어지며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멀리 전달되는 소리. 다른 종들의 여음이 10에서 20초 정도 지속되는 것에 비해 성덕대왕 신종은 평균 1분 이상 계속된다. 이 신비로운 소리의 비밀은 맥로리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맥로리 현상이란 주파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파동이 서로 간섭하면서 합성파를 만드는 현상으로 소리를 오래, 먼 데까지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의 물질을 분석한 결과 다량의 유황이 발견됐는데, 유황은 충격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 주는 것으로 타격음을 완화시켜 좀 더 은은한 소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음을 밝혀냈다. 어린아이를 넣어 만들었다는 설화에 대해서도 인체를 넣었다면 인성분이 발견돼야 하는데 파편을 이용한 분석에서 인성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주조 과정에 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종이 완성될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사실을 볼 때 이는 설화 속의 이야기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인 원통형의 음통과 명동에 주목해보자. 코리안 벨. 신비하고 아름다운 종소리 말고도 코리안 벨이라는 고유의 학명을 얻을 정도로 한국의 종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한 마리 용과 하나의 원통이 있는 용류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일본과 중국의 종을 비교해봐도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나라 종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종을 치면 종의 내부 진동이 서로 충돌하거나 반사에 잡음이 일어나는데 바로 종 윗부분에 속이 빈 파이프처럼 생긴 이 음통이 이런 잡음을 걸러내는 장치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크고 웅장한 소리의 비밀은 종 아래를 움푹 들어가게 해놓은 명동이다. 소리를 모았다가 키워주는 일종의 공명장치로서 이것 또한 중국이나 일본 종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소리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형에도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 종을 치는 당좌의 위치도 타자들이 홈런을 칠 때의 공과 방망이처럼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현대 과학으로도 재현해낼 수 없는 금속 제조 기술, 소리와 진동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만들어낸 과학의 결정체. 1200여 년 전 이미 최고였고 세계적이었던 성덕대왕 신종. 신라인의 과학 기술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자, 다들 잘 보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 대단한 우리 에밀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 현상이 다양한 게 있었죠. 뭐 용류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 중에 맥노리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맥노리 현상이란 진동수가 거의 같은 두 소리가 중첩된 결과 주기적으로 소리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일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진동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진동수란 게 뭐라고 했냐면, 자, 진동수라는 거를 우리가 F로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 분의 1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Y는 사인 2파이 fx다까지 유도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때 들어가는 이 진동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다들 이해가 됐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소리가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거는 제가 뭐에 관련된 거라고 했냐면 진폭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진동수, 저 주파수라고 하는 진동수는 음의 높낮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거와 관련이 있다고 했고,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건 진폭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폭이 커질 때가 있고 작아질 때가 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간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더해져 가지고 더 커지면 큰 소리가 날 경우에는 보강 간섭, 그리고 소리가 이제 그 반대의 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작아질 경우에는 상쇄 간섭이다 라고 이제부터 부를 겁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 가지고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볼 건데, 간섭이란 게 무엇이냐, 지금 보면은 초록색 파장하고 그 파동이랑 빨간색 파동이 있죠. 그렇게 둘 이상의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그 파동들끼리 더해지거나 빼져 가지고 소리가 달라지는 그런 거를 우리는 간섭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에 빨간색 파동이랑 초록색 파동을 합치면 간섭이 이렇게 파란색 간섭이 나타나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어때요? 소리가 엄청 크죠? 다시 해서 진폭이 크죠? 그래서 여기는 소리가 큰 소리가 날 겁니다. 큰 소리는 높은 소리가 아니죠. 그냥 소리가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우리가 원래 있던 파동의 진폭보다 더 작아졌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작은 소리가 날 거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큰 소리가 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보강 간섭이다 라고 할 거고, 작은 소리가 나는 이런 것을 상쇄 간섭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보강 간섭에 대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주기가 같으면 진동수도 같겠죠. 둘이 역수 관계니까. 자, 주기가 같은 두 개의 파동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빨간색 파동하고 초록색 파동 합쳐지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더 더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아이고 이해가 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왜 이럴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네 둘을 합치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파란색 파동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1하고 2가 합쳐져서 3이 되듯이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을 보강간섭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 이번엔 얘는 2예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2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아지겠죠. 마찬가지로 1이랑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의 파동이라고 하죠. 파동 때문에 이렇게 더했을 때 더 작아지는 현상, 이런 거를 상쇄간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하고 빨간색 파동을 더할 경우에 이렇게 더 작아지는 파란색 파동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를 맥로리 현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건데,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이 다양한 그래프들이 있잖아요. 이 그래프들을 다 어디서 만든 거냐면 이 지오지브라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저랑 알아볼 것이고요. 자, 봅시다. 지금 이거 있죠? 이 그래프.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둘이 파동이 우리가 진동수가 다르죠. 주기가 다르죠. 아까 맥로리 현상이 뭐라고 했냐면 주기가 비슷한 두 파동이 합쳐질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엄청 딱 일정하게 커지거나 일정하게 작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날 경우는 어때요? 큰 소리가 이렇게 날 때도 있지만 작은 소리가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앞에 본 것 같이 우웅이라고 해가지고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오지브를 통해서 방금 그 그래프도 직접 그려볼 것이고, 우리가 이 온라인 톤 제너레이터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다운받아 왔어요. 이걸 가지고 직접 들어볼 겁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먼저 들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듣는 거와 같이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그쵸? 어때요? 딱 일정한 음이 쭉 가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440Hz보다 조금 더 큰 440.5Hz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도 살짝 높은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쭉 갑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사인 함수로 표현해 보면 밑에와 같은 식이 될 거예요. 왜냐?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뵌 것 같이 y는 사인 2파이 진동수 x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f에다가 440이랑 440.5를 넣으면 밑에와 같은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음을 동시에 틀어보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라를 들어보니까 일정하죠. 이 상태에서 이 440.5Hz를 한번 같이 틀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소리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커졌다 하는 게 느껴지시죠? 아까 분명히 들을 때는 일정한 소리의 크기로 쭉 가던 두 개의 음이 같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른 음이 나타난다 라는 게 오늘 저랑 한 큰 주제인 맥로리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이런 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인터넷에 먼저 연결을 할게요. 자, 크롬이나 뭐 네이버 익스플로러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지오지브라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무료 수학 앱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신 다음에 조금 느리네요. 예, 들어가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계산기를 바로 사용해도 괜찮은데 여기 보면 지오지브라 클래식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해도 돼요. 자, 그래서 지오지브라 클래식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에 이렇게 식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x 다들 알죠? y는 x라고 검색해 보면 여기 이쪽에 이렇게 식이 그래프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y는 x 제곱이란 걸 그리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물결 표시, 이거 안 보이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거 있죠,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그럼 여기 바가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2라고 치면은 y는 x 제곱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은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뭘 검색을 해볼 거냐? 아까 라가 주파수가 44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인 880 파이 x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사인이라고 치고 괄호로 친 다음에 880, 그 다음에 파이란 게 들어가야 되죠. 그 파이는 여기 밑에 보면 있을 거예요. 하고 우리가 x 다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게 그려진 거예요. 이게 좀 뭔가 검정색 막대기 같은 게 좀 생겼죠, 갑자기. 자, 왜 이렇게 생기냐? 440, 좀 컴퓨터가 멈춘 것 같은데, 네. 440Hz라는 거는 우리가 주파수가 440이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440분의 1이죠. 그럼 주기가 어때요? 엄청 작죠, 소리. 그러면 그 작은 값 안에 저번에 그렸던 그 사인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리를 들을 때도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못 느끼고 그냥 일정한 소리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시를 가지고 그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쓰지 않고 식을 이제부터 바꿔볼 겁니다. 자, 얘는 갖다 버리고요. 우리가 이거 자,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좀 줄여볼게요. 물론 우리 귀에는 직접 들리는 주파수가 아닌데 주파수를 1.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2파이 x가 되겠죠. 그쵸? 2파이 fx였으니까 f에다 1을 넣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넣어보고 엔터가 안 쳐졌네요. 지우고 2파이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쭉 그려질 겁니다. 다들 됐나요? 자, 근데 맥노리 현상은 어떤 현상이다? 주파수가 비슷한 두 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는 y는 사인하고 1하고 비슷한 숫자 생각해보니까 1.1이 비슷하겠네요. 그럼 1.1을 대입하면 2.2 그리고 파이를 그냥 pi라고도 많이 써요. 그리고 x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파란색이 나타날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있는데 얘네 둘을 한번 합쳐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y는 자, 이 첫 번째 함수는 f죠. 그리고 더하기 두 번째 함수는 g죠. 자, 간섭이란 게 뭐다? 두 개의 함수가 더해진 거다. 물론 방향이 달라서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지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엔터를 치니까 이렇게 주황색 같은 모양이 나오네요. 자, 어떻게? 검정색하고 파란색 함수를 더해봤더니 어떻게 된다? 이 동그라미에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면서 함수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맥노리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한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쪽 부분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커졌대요. 엄청 커졌네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서는 보관 간섭이 일어난 거구나. 그리고 여기 엄청 작아졌죠, 이번에.
이쪽은 상세 간섭이 일어난 거구나.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고 이쪽 부분에서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대신에 뭐 다양한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파동에 대해서 간섭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다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자유롭게 숫자에 대입하면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학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렇게 그래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슬라이더다 하고 직선, 선분, 다각형 다양한 걸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한 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지오지브라 사용법 이런 거 검색하면 친절하게 올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거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따라 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례가 되셨네요. 오자인톤 제너레이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두 개의 사이트가 나와요. 그 중에 밑에 거 프리 심플 앤 이지 투 유즈 여기도 들어가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헤르츠를 뭐 입력을 하시고 예를 들면 1헤르츠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왜냐? 1헤르츠는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탑을 눌러주고 440헤르츠 플레이 누르면 아까 들었던 라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좀 조사를 했는데 스탑을 누르고 468인가? 이게 신가 그러더라고요. 소리였던가 시였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마다 헤르츠를 다 알려줘요. 그럼 이런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검색을 하고 입력하고 플레이를 누르면 소리를 들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이 소리를 어떻게 세이브를 누르면 지금 여기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다운받은 거를 아까 한 것 같이 동시에 둘을 틀면은 맥노리 현상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신기하죠? 자, 그래가지고 저랑 이렇게 계획됐던 수업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이 이후로는 이제 다들 집에서 직접 한번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보고 해보시는 걸로.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음원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렇게 음악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더 확대해서 뭐 피타고라스 음계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헤드츠를 가지고 소리로 만들어낼 수 있고 좀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법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맥노리 현상 한 번 더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440Hz 라랑 440.5Hz 라보다 조금 높은 두 개를 동시에 트니까 이게 안 틀렸네요.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하죠. 자, 이거를 이제 맥노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제 제가 준비를 좀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많이 쓰여요. 다들 수학하면은 어디서 쓰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좀 지루한 과목일 수도 있고 어려운 과목일 수도 있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수학이란 게 이런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덕분에 아까 얘기한 그런 사이트들도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이라는 게 꼭 이렇게 뺀종이 아니죠. 우리 이거 범종이죠. 범종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더 개발해 나가야 앞으로 더 좋은 인재가 되지 않을까.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제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